plastic pollution has become one of the most pressing environmental issues. And I think it would be great to hear from a company that produces and distributes plastic products, to hear their perspective and their approach to the issue. Luckily, we're joined here by Mr. Na from SK Group, which is a member of the P4G board of directors. And it's also the third largest company in Korea, and I've heard that recently it's become the domestic leader in terms of ESG strategy and management. And would you be able to tell us about SK's main initiatives to promote a circular economy throughout the entire life cycle, from sourcing to production to consumption and through to disposal of these products, or I guess rather than disposal, hopefully recycle? SK그룹은 한국에서 ESG를 리딩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제가 속한 SK 글로벌 케미컬은 사실 1972년도에 한국에서 처음으로 석유를 베이스로 한 납사 크래커를 가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플라스틱을 굉장히 많이 생산을 해왔죠. 사회적으로 굉장히 유용했었으나 최근에는 환경오염의 주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2의 탄생을 꿈꾸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가 만들었던 플라스틱을 다시 순환으로 시키는 것을 저희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구체적인 두 가지 방향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첫째는 계속 앞에서 연사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플라스틱의 리사이클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플라스틱 리사이클 비율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지금 굉장히 큰 역점을 두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플라스틱 없이 또 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플라스틱을 사용하게 된다면 가능하면 친환경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리사이클이 가능하게 디자인하는 것, 두 가지를 큰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저희 기업의 목표를 그래서 저희가 생산하는 플라스틱의 100%는 아니면 그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리사이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리사이클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케미컬 리사이클에 특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폐페트나 아니면 폐폴리에스터, 폐비닐, 이런 다양한 플라스틱 쓰레기를 다시 석유로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 열분해를 가해서 다시 석유 자원으로 돌려서 다시 플라스틱의 원재료로 쓰는 것에 지금 저희가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 자체적인 기술 개발 및 글로벌 기술 업체와 저희가 조인을 해서 상업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플라스틱은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메카니컬 리사이클도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려면 플라스틱이 굉장히 잘 분류되고 수거되어야 됩니다. 그룹에서 갖고 있는 디지털 역량을 활용을 해서 그런 영역에서도 저희가 순환경제에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친환경 제품이라 하면 기능성이 유지되면서도 적은 양으로 그 기능을 유지한다든가 아니면 리사이클된 레진을 기존의 석유 레진과 섞어서 물성을 만들어낸다든가 아니면 생분해성 수지를 만든다든가 특히 중요한 거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처음부터 디자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굉장히 많은 매니팩처러나 브랜드 오너들과 지금 코워크를 하고 있고요. 이걸 통해서 저희는 플라스틱의 유용성은 유지하고 그렇지만 이게 순환경제에서 플라스틱이 재활용되도록 하는 것을 진정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Mr. Now, for that insight into what SK Global Chemical are doing in the recycling space and what they plan to do. I guess it was interesting to hear about the distinction between chemical and mechanical recycling, and I guess how those can be done separately, which I guess is important in terms of achieving the goal of recycling all plastics, which, as you said, SK is setting out to achieve recycling more plastic than it produces. That said, it's also, as you said, plastic is something which is very difficult to not use at all, and there's obviously still a need to continue to use plastic in the economy. And so I guess that puts the focus on where can we find those improvements in plastic recycling. I'd like to ask Mr. Na again what his thoughts are on the shift to the circular economy,
can it benefit companies economically? And is it possible to generate profit within that system? And if so, what are the prerequisite conditions that make it possible?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 이게 서스테인 하려고 하면 반드시 프로핏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거에 대한 프리컨디션이나 아니면 상황을 한 4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는 아까 탄소 발자국 얘기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플라스틱 1톤을 생산하는 데는 약 1.3톤의 CO2가 발생을 합니다. 반면에 이것을 만약에 재활용을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케미컬 리사이클을 한다고 하면 탄소 저감 효과가 약 85%라는 발표가 유럽에서 한 연구기관에서 있었습니다. 그걸 좀 더 검증을 해봐야겠습니다만 가설적으로 한 100만 톤을 저희가 리사이클로 생산을 한다고 하면 탄소 감축이 약 110만 톤의 탄소 감축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탄소 배출권 거래 가격이 좀 변동성이 있습니다만 한 5불 정도로 본다고 하면 약 5천만 불 정도의 100만 톤당 이익 또는 코스트의 절감 효과가 생긴다는 겁니다. 거기서 분명히 이 비즈니스의 향후에 코스트 경쟁력 확보하거나 이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제품을 만들더라도 코스트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사실은 폐기물을 갖다가 그걸 다시 제대로 된 상품을 만들려고 하려면 굉장히 많은 과정이 걸립니다. 그리고 아까 이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한국에도 이러한 소규모의 열분의 업체들은 이미 존재합니다만 굉장히 소규모고 이게 배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코스트 경쟁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저희 같은 케미칼 회사의 대기업들이 케미칼 기술을 개발을 하고 스케일업 가능한 엔지니어링 기술을 넣고 자본을 투자해서 이걸 연속식으로만 한다고 하면 분명히 코스트 경쟁력을 갖출 수 있어서 경제성도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켓이 형성이 돼야 됩니다. 소비자의 행동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최근에 친환경 제품이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조사에 의하면 65%의 한국 국민들이 플라스틱 저감 제품을 프리미엄을 주고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즉 브랜드 오너나 매니팩처러들이 이러한 시장에 맞게 제품을 디자인하고 판매한다면 분명히 마켓은 형성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중요한 정부의 역할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 환경의 조성자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런 기술이라는 것이 제대로 되려고 그러면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 환경부나 정부에서의 어떤 지원 인센티브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규제를 완화한다든가 아니면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서 이 환경을 조성해 준다고 하면 분명히 프로핏은 생길 거고 그게 곧 서스테인한 경제 활동이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So that was fantastic to hear from Mr. Na about the positive economic drivers which can contribute towards realizing the circular economy. An 85% reduction in terms of carbon emissions through chemical recycling, that's quite astonishing. But also to hear how such a big company is able to realize effective economies of scale in terms of the reuse of plastics is very encouraging. And finally, to be told that in Korea, and I think this is reflected globally, that 65% of consumers say that they would be willing and keen to purchase products which have been recycled and which have better green credentials. And so I think overall what we can take away from that is that there really is an economic sense and an economic reality for companies to work inside a circular economic model. It would be good to talk about what tangible achievements there have been so far and what plans there are now for the future. And so for this, I think I'd like to go back and ask Mr. Na, from your standpoint, as businesses function as the linchpin, as the center point of the circular economy, what role do you think that businesses should play in achieving the circular economy as we move forward? P4G처럼 파트너링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은 모든 분들이 다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는 사실
2019년에 이미 친환경 패키징 포럼이라는 것을 열었고 올해가 이제 3회째를 맞이할 겁니다. 거기서 저희가 하려고 했던 거는 저희 같은 민간 기업, 정부, 학계가 모여서 어떻게 하면 포장재를 줄일 것인가에 대한 논의의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그 친환경 패키징 포럼에서 논의하면서 저희가 느끼는 것은 이미 글로벌리 굉장히 많은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도 유사한 여러 가지 얼라이언스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국에서 먼저 이 부분을 잘 세팅을 한다고 하면 우선은 아시아 지역으로 좀 확대를 해 나가고 글로벌에서 이미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신 오늘 참여자분들이나 아니면 기업들로부터의 이 정보를 쉐어하면서 좀 더 앞으로 나갈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저희 비즈니스 하는 사람으로서 특히 화학 회사로서의 역할이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지껏 플라스틱은 계속 리니어 경제였었죠. 순환되지 않고 버려지는 것이었는데 이 케미칼 회사들이 이것을 커넥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맨 처음에 제품을 만들 때부터 레진을 만들 때부터 리사이클이 용이하도록 고려해서 만들고 중간에 있는 밸류체인에 있는 다양한 플레이 컨버터나 브랜드 오너나 리테일러들에게 저희들이 갖고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궁극적으로는 맨 마지막에 버려지는 폐플라스틱을 다시 순환시키는 쪽에서 이 서큘러 이코노미의 커넥터 역할을 케미칼 회사들이 또한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역할을 저희가 충분히 다 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교육을 말씀하셨는데 교육이라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환경부에서 고고 챌린지라는 각 회사별로 어떻게 플라스틱을 줄일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약속하고 실행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미 거기에 참여를 했었고 저 개인적으로도 다양한 친환경 액티비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회사 차원에서도 다양한 액티비티를 함으로 인해서 이런 기업들이 어떤 행동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사회가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순환 경제가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I guess one of the points to take away there, as Mr. Now said, is that such large companies like SK, Global Chemical, even though they're so large, they can't operate alone, and they need to work together in partnerships to find ongoing solutions. And so we heard a little bit about how they have worked together with packagers to try and find solutions together to solve packaging issues, but also the role potentially that the chemical industry in general can play in terms of connecting the value chain to be able to take resources that would have previously been waste and turn them back into the resource which then manufacturers can use, which is, I guess, unique to the chemical industry for certain materials. And finally, also the role that large companies can play in terms of their ability to provide education programs for the citizenry. So I think that, that was, I guess, really interesting to hear how larger companies can operate in terms of achieving the circular economy goal moving forward.